화면 공유가 혹시 됐을까요? 네. 잠시만요. 사장님들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 제가 편할 것 같아서요. 이게 줌이 참 익숙해질 법도 한데 진짜 익숙해지는 게 힘들어요.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저께 그룹 미팅 강의를 하면서 하나도 웃긴 상황이 아닌데 파트너들이 웃더라고요. 그건 다른 걸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거 아니에요? 되게 웃긴 상황인데 안 웃어요. 그건 또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왜 안 웃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때 웃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일이 부디 없기를 바라면서 네, 부정국부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라는 특징 때문에 이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업을 굉장히 알아보고 신중히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까지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단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정들이 생깁니다. 부정. 근데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오늘 회사 가서 부정 극복할 거야.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나요? 어. 뭔가 그냥 좀 힘들어도 내가 그걸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게 사회생활의 뭔가 어른으로서의 자세인데 희한하게 뉴스킨에 와서는 조금만 힘들면 뭔가 부정이 생겼다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 극복이라는 강의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 강의 준비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부정 극복이라는 말을 계속 제가 글로 쓰면서 말을 하면서 뭔가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PPT에 계속 부정이라는 말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 단어가 주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인지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정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여긴 지금 아침이거든요. 아침부터 지금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부정이 생기는데 그 부정 중에 첫 번째가 다단계라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다단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카페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누가 야 그거 다단계잖아 라고 딱 말을 하면 어때요? 갑자기 깜짝 놀라지 않나요?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누가 내 얘기하나?' 싶었고 막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그쵸? 뭔가 약간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누가 나한테 다단계라고 공격을 해 오면 너무 작아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정의 종류라는 거는 이 사업을 선택하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업을 선택하고 난 이후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업을 다 알아봤어요. 너무 괜찮은 사업이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월급을 주는 형태였으면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또는 부모님이 와이프가 못하게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정말 저들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들 때문에 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저들을 이길 자신이 없어.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죠. 그쵸? 세 번째로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들으면서 또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보면서 '와 이런 제품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는 막 감동과 감격을 하면서 나는 한 번 데모를 받고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했는데 어 갑자기 누군가한테 내가 이걸 유통하려고 보니까 난 진짜 파는 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뭔가 부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특히 진짜 좋아서 나는 다 샀고 진짜 좋아서 '세상에 이 제품을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말했으면서도 내 지인들한테는 "못 팔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지인들한테 말 못 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지인인데 "야 너 그 영화 봤어? 너 그 드라마 봤어?" 제가 요새 뒤늦은 바람이 불어 가지고요. 혹시 조승우 씨가 나온 드라마 중에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미국에서도 혹시 아시나? 제가 진짜 그거에 빠져 가지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박지훈 사장이 "이거 봤어? 장난 아니야. 이거 보면 우리 패인돼. 애초에 안 보는 게 좋은데 너무 재밌어서 내가 안 말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엄마, 그리고 나서 파트너들, 뭐 친한 친구한테 "야, 너 비밀의 숲 봤어? 야,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고 이거 미드 같아 미드." 막 이러면서 엄청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항상 좋은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뭐 잘하는 곳, 미용실 잘하는 곳 이런 거 있으면 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지인인데, 왜 뉴스킨에서만큼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두고서 "지인들한테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쵸. 그것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 사업을 선택한 후에 그런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연락을 막 했어. 내가 뉴스킨 한다는 걸 다 오픈을 했고, 그리고 나서 뭔가 초대를 해 보거나 아니면 좀 이제 미팅을 가져 보려고 연락을 하는데, 뭔가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다가 내가 뉴스킨 얘기를 딱 하자마자 일이 안 없어지는 거야. 카톡에 일이 안 없어져. 그래서 '내 친구가 바쁜가?' 하고 처음엔 좀 기다렸는데 몇 날 며칠 없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점점 부정이 생기죠. 어. 자, 또 뭔가 3,000 포인트라는 그 벽에 걸려요. 처음 시작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구조라는 걸 알고 시작했고요. 무언가 제품을 유통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시작했고, 그게 쌓여서 나한테 권리 소득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제품을 쓸 사람 30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 3,000 포인트라는 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더니 처음에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는 걸 보고 '와,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면 나도 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문득 '그래, 이런 건 아줌마 아저씨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은 못할 것 같아. 나는 아직 얼굴도 안 두껍고 나는 너무 낯도 많이 가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엔 난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공감하시지 않나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더니 전날은 '난 진짜 아이 때문에 너무, 난 진짜 내 아이가 나처럼 크진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라는 걸 난 정말 다 해 주고 싶어. 정말 내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뭔가 나의 생활비를 계산하면서 이걸 못 사주는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아.'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보니, 뉴스킨 오늘 무슨 행사 있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 아이가 어때요? "엄마, 오늘은 나 엄마랑 너무 같이 있고 싶어. 엄마가 오늘 꼭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엄마 막 울어. 오늘 아이가 아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 내가 아이 때문에 시작한 건 맞는데 지금 아이한테 정서에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 아이 때문에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생기는 부정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정은 이 9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부정들이 나한테 왔을 때 '아, 다단계라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엄마, 아빠, 남편, 와이프가 못하게 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진짜 파는 거 못하는데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친구들한테는 절대 못해. 난 SNS로만 할 거야. 근데 할 수 있을까? 왜 내 친구들은 다 연락을 끊었지? 3,000 포인트 난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부정들이 생길 때 도대체 이런 게 왜 생기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속아서 온 일이 아닌데 어 생기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생기는 이유. 첫 번째가 내가 안 될까 봐 그래요. 내가 안 될까 봐. 어 내가 될 것 같으면요, 저런 부정들이 생겨도 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는 내가 한 번도 뛰어나게 잘해 본 게 없어요. 혹시 학교 다니면서 미국도 반장이라는 게 있나요? 학교에 반장 같은 거 있어요? 한국은 반장 제도가 있잖아요. 반장, 부반장. 저는 학교 다니면서 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반장만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장은 학급에 딱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여기 와 가지고, 특히 밖에서 뭐 사업에 사자를 해본 적이 있기를 합니까? 제가 자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버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뭔가를 잘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정들이 생기면서 나를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건 밖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하는 것마다 좀 잘해 봤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뉴스킨에 와서 본인이 안 될 거란 생각을 1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살아온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뭘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남들만큼만 해야지, 중간까지만 가야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뉴스킨에서 팀 엘리트 블루 다이아몬드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어, 내가 10년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한 달에 700~800만 원 정도를 권리 소득으로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10년 동안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그러면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제 목표는 다이아몬드였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돼서요. 700~800만 원 못 벌어도 괜찮았어요. 500만 원 벌어도 내 인생은 역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였기 때문에 저도 부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내가 안 될까 봐 두려워했던 시기들이 굉장히 길고 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확신도 없는 거예요. 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더 불안한 거예요. 결국 내가 안 될까 봐. 그쵸? 네 번째로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데몬스트레이션 한 번 보고 전체 제품을 다 바꿨거든요. 근데 내가 데모하는 그 친구는 안 바꾸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는 반응이 좋아. 야, 이거 되게 괜찮다. 화장품이 이런 거였어. 완전 속았네. 막 이래. 그래서 얘 오늘 다 바꾼다. 얘 오늘 한 200만 원어치 사겠네.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지연아 미안해. 근데 나 이거 아직 못 써. 이거 나 지금 못 사. 깜짝 놀라죠. 왜? 너 그럼 지금까지는 왜 좋다고 한 거야? 아니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그거 안 써.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좌절인 거예요. 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보자마자 와 이거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안 쓸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데몬스트레이션만 잘하면 이 사업을 되게 잘할 수 있겠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이 살까 말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거는 나는 안 되는 일인가 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감하시죠, 다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보다 스펙도 좋고 나보다 훨씬 더 한번 대문할 때 매출도 크고 그래서 발표 뭔가 이렇게 저희 시스템에서 누가 앞에 나와서 뭘 발표할 때 항상 엄청 많은 결과를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힘들어하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야. 형제 라인이었는데 형제 라인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잘 나오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잘하던 사람들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럼 난 어떡하라고. 나 같은 사람은 아예 못한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안 될까 봐 부정들이 생깁니다. 정말 많은 그 어떤 부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요. 보세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나는 안 될까 봐, 내가 안 될까 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돼. 한 번도 뭔가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돼.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지만 일단 나는 돼. 생각처럼 잘 안 되는데 나는 된대.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수두룩 빽빽하게 어려워해도 일단 나는 돼. 그리고 결국 내가 돼. 가 되면 그 앞에 PT에서 제가 남편이 힘들게 하고 엄마가 못하게 하고 와이프가 이혼하자 그러고 내 애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날들이 많고 친구들 연락이 다 끊겼어. 완전. 한 명도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남편은 막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진 넌 그거 못한대. 넌 그걸 딱 하는 순간 나랑 이혼이래. 그리고 친구들 무리해서 우리가 맨날 만나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번 모임에는 나를 안 불러. 그래서 이번 모임은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SNS를 보니까 친구들끼리만 몰래 만난 거야. 내가 뉴스킨을 한다고 싫어했어. 이런 일들이 막 겹겹겹이 겹쳐도 데몬스트레이션 10번 했는데 10번 다 안 사. 내가 50명을 컨택했는데 50명 전부 초대가 한 명도 안 돼. 어때요? 완전 좌절이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거나 내가 된다라는 확신. 만약에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한 달 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2023년도에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에 어, 월 2천 버는 사람으로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 잠깐 이웃 도장 찍고 우리 2년만 떨어져 있자. 그죠? 기다려. 엄마 어때요? 엄마, 내가 2년 동안 엄마 딸이 일단 아닐게. 2년만 기다려. 친구들, 그래, 2년만 좀 우리 멀리 하자. 어, 이렇게 되면서 뭔가 시간을 벌고 그 안에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겠죠. 그렇게 확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이 사업을 못할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된다라고만 하면.
그럼 어때요? 결론이 너무 쉽죠? 일단 나니까 돼. 나는 돼. 넌 모르겠지만 나는 돼.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뀐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부정이 생겨도 나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되는 건 없거든요. 입시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정말 삶이 다 바뀌었어요. 모든 삶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어땠으면 좋겠나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면 좋고 이런 거 정말 하나도 없고 어땠으면 좋겠냐면요. 정말 많은 실패를 겪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나 괜찮아. 나 또 해 보고 싶어. 나 또 해 봐도 될까? 엄마 내가 이번에 좀 상처를 받았는데 이걸로 난 이런 걸 배운 것 같아. 그래서 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어. 엄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지금 실패를 200번 했지만 201번 했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마음밖에는 없거든요. 사장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시죠? 내 파트너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런 파트너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파트너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 사업을 좀 하면서 얼마 전에도 지윤 사장님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다행인 게 이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보상을 잘 풀고 아무리 데몬스트레이션을 잘하고 제품에 뛰어나게 알고 있고 강의를 엄청나게 잘해도 마인드가 구린 사람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제가 어제 제 그룹 미팅에서는 진짜 격한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음.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 성향이 좋은 사람이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을 이기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은 그 사람이 가진 탤런트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개인기로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서 마인드만큼은 내가 다시 나를 장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사장님들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약간 귀신 본 거랑 비슷해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귀신 본 놈만 답답한 거 아시죠?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신 본 놈만 답답해요. 근데 네트워크도 비슷한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 100만 장자, 500만 장자, 2천만 장자가 내 주변에 한 번도 없어 봤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많아. 그쵸? 그리고 그게 내가 될 수 있대. 이거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고요. 권리소득의 형태로 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금이 없어. 그리고 아무나 누구나 어떤 이력도 없이 진짜 평범한 사람이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는 일이래요. 심지어 자식한테 상속도 가능해. 일단 나부터 모든 가난이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10년, 20년씩 하던 사람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게 믿겨지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장님들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원래 뉴스킨을 할 거였던 사람처럼 앉아 계시지만 사장님들의 스폰서가 사장님들을 리크루팅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리크루팅이 됐는지. 근데 내 리크루팅 됐던 과정을 보면 나도 내 스폰서의 명단 안에 있었고요, 일단. 그 명단 안에 있으면서 스폰서가 나를 미팅하기 위해서 몇 번의 약속 시도를 했을 텐데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나 이날 바빠서 안 되는데 라고 말했을 때 스폰서가 얘가 내가 뉴스킨 하니까 거절하나 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약속을 했는데 난 정말 그날 약속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진짜 미안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했는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얘가 약속을 이렇게 캔슬하는 것 같아서 난 아무래도 얘랑 사업 못 할 것 같아. 나를 놀려고 했을 수도 있었겠죠. 진짜 많은 과정 속에서 내가 되게 오랫동안 사실은 리크루팅이 됐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어때요? 지금의 내 모습은 굉장히 많은 강의를 통해서 너무 많이 뉴스킨에 대한 비전을 봐버린 상태에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기한을 정해놓은 목표를 갖고서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이때까지 루비가 돼야 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빨리 리크루팅이 돼야 된다는 마음이 먼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귀신 본 것처럼 이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 나의 급한 마음에 그 사람한테 너무 급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해 버리죠. 나는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까지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상대방의 타이밍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 마음에 나의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리크루팅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많죠. 데몬스트레이션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초반에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리크루팅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내 스폰서도 그 위에 스폰서도 이미 다 그만뒀어야 되거든요. 이 네트워크 사업은요. 너무나 신기한 일인데 네트워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한 그 전반적인 배경을 듣고 나면 더 믿기지 않죠. 요새 이런 회사가 어딨어요. 뉴스킨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 회사는 거꾸로 됐어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을 유통할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이 좋은 제품을 광고비 쓰지 않고 정말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방식이 네트워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통마진을 다 줄여야 됐기 때문에. 근데 99%의 회사는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든다니까요. 아예 시초가 다른 회사고요. 정말 올 오브 더 굿, 난 오브 더 배드로 지금까지도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를 지키는 일이 힘들었어요라고 샌디 사장님께서 얘기하실 만큼 이 회사는 너무나 청렴결백한 진짜 진짜 결벽증이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한국은 제일 무서운 전화가 어떤 전화인 줄 아세요? 법무팀에서 오는 전화입니다. 법무팀. 이놈의 법무팀에서 02528로 들어오는 전화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과대 광고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TR을 먹고 이렇게 됐는데 TR 먹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말래요. 과대 광고를 제일 싫어하는 곳입니다. 실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를 일반 기업에서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일반 회사 직장을 다니고 정말 막 회사에 진짜 부도덕한 행위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래 내가 진짜 이 300만 원 때문에 다닌다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 이념과 철학 정신을 들으면 그 회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네트워크로 너가 이렇게 벌 수 있는 일이야. 네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돈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일이야가 귀에 들어오겠냐라는 거죠. 이미 사회에 쩌든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더 귀에 잘 들리는 줄 아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잘 들려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없고요. 일단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고지고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만 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이 사업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거 Y를 찾는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겨우시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지만 그 이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건 뭐냐면 나한테 이 사업을 하기 싫은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실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막 처절하게 절실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막 엄청나게 큰 이유와 절실한 이유와 막 돼야 되는 간절한 막 이런 게 그렇게 극도로 치솟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치만 그런 사람만 이 사업을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직업으로 봤을 때 정말로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되게 스스로가 멋진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이 때문에 이 사업을 해. 그러면 내 이유가 아이가 되겠죠. 그럼 그 나의 아이의 가치가 내가 오늘 이 그룹 미팅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 파트너한테
I가 이유인 파트너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그 파트너한테 사장님 오늘 6시 반에 그룹 미팅 시간에 전자사장님 강의하시는데 오늘 이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파트너 사장님이 저 오늘 친구랑 술 약속 있는데 저 오늘 그 약속 되게 중요해서요. 오늘만 빠질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Y는 I예요. I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문득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아이가 내가 오늘 만날 술 약속의 가치와 내 아이의 가치가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있냐라는 거죠. 이거 되게 유치한 예인데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가 뉴스킨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업은 진짜 중요한 게 감각입니다. 감각. 감각이 곧 실력이에요. 보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으로 너무나 다른 사례가 많아요. 제가 제일 힘든 질문이 사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가 너무나 사람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감각이 좋은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되게 좋은 판단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감각이 어떻게 길러지냐면 내가 이 사업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돼서 제일 내 모든 생활 속에 1번이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이 엄청나게 살아나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랠리를 앞두고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제 파트너 사장님이 이번에 랠리 안 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김장을 해야 돼서 못 간대요. 딱 이 시점이었어요. 겨울 되기 직전.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사장님 제가 한번 전화 드려볼게요 이러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뭐예요? 뭐 이랬더니 뭐 어쩌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이번에 랠리 가야 되는데 뭐 이번에 초대자 있으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이번에 랠리 못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사장님? 이랬어요. 모른 척을 했어요. 제가 줌 강의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머리가 자꾸 없어져요. 이게 너무 신경 쓰여요. 그래서 뒤에 그 초록 색깔 천을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돼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여쭤볼 때가 아닌데 지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왜 자꾸 없어지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얼굴도 없어져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 진짜 크로마키 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 지훈 사장님은 여기 머리가 없잖아요. 자기 머리가 안 없어지니까 자기는 맨날 괜찮대요. 저만 불편해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웃기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파트너 사장님이 김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시어머니랑 김장을 담근대.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던 대답이 나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쭤봤어요. 사장님 김장 때문에 랠리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한테는 너무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 그때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때였거든요. 사장님 그러면 제가 김장 때문에 랠리를 못 간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은 안 되죠. 사장님은 블루다이아몬드고 파트너가 이렇게 많은데 김장 때문에 랠리 못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장님은 블루다이아몬드가 아니시고 파트너가 없으니까 김장을 담그셔도 되고 랠리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입금을 하시고 랠리를 오셨어요. 이 사업은 파트너가 있어서 해야 되고 파트너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유가 분명히 큰 가치일 거예요. 그 가치가 적지 않고 작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때 이 행동이 내 이유보다 우선순위면 그거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시면 과감히 행동을 틀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내가 봐야 해요. 어떤 이유에든. 되게 웃긴 건 자꾸 랠리 갖고 얘기하는데 절대 회사를 못 뺀대요. 절대 회사를 못 빼서 랠리를 갈 수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여행을 간다 그럴 때 회사에 빼더라고요. 뭐 가진 이유를 다 대서 빼서 여행을 가더라고요.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였던 거죠.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절실함의 정도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은 그 이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내 행동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확신과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한 번에 안 생겨요. 확신과 실력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데요. 확신은 언제 생기냐면
제가 요새 등산에 빠졌거든요, 등산. 처음에 그 산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을 바라보면 정말 까마득하고 진짜 갈 힘이 안 나요. 가기가 싫어요, 그냥. '내가 오늘 너무 미쳤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왜 여기를 나왔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후회가 돼요. 근데 정상을 보지 않고 내가 바로 다음 쉴 곳 있죠. 한 30분 가서 쉴 곳을 생각하면 괜찮더라고요. 갈 만하더라고요. 확신은 이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까마득하고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한 명 리크루팅도 힘들어 죽겠는데 6명을 리크루팅해 가지고 그 한 라인 3, 2, 1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만 해도 '과연 이 사람들이 언제 할까?' 이게 되는 건 맞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확신이 떨어집니다. 근데요. '내가 지금 당장 사업자를 내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사업자가 되신 후에 내가 지금 당장 한 명만 리크루팅 해야지.'라고 코앞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할 만하거든요. 확신은 그렇게 내 코앞의 걸 봐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루비가 되고요. 어느 순간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느 순간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50대 50의 확신을 갖고 시작해요. 되거나 안 되거나. 그쵸?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우리.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러다가 한 골드쯤 되잖아요. 한 명만 리크루팅하면 확신이 한 6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루비가 됐을 때 확신이 한 70%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한 80% 되고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90%가 돼요. 그리고 언제 100%가 되냐면 팀 엘리트가 되는 순간 '아 되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확신은 50%에서 코앞을 봐가면서 100%까지 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떨 때 더 내가 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냐면 많은 걸 공부하고 배웠을 때예요. 사장님들 혹시 TR9를요. 제일 덩어리가 큰 제품이잖아요. TR9를 내가 정말 기깔나게 강사처럼 설명할 수 있어. 몸의 혈관과 건강 관계, 그리고 TR을 왜 해야 되는지, TR이 다른 식품과 어떻게 다른지 파마넥스 6X 공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 TR9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TR9을 얘기할 때 무서울까요? 목소리가 작아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애도. 애한테 물어봐요. 뭐 "1 더하기 1이 뭐야?" 그랬더니 2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엄청 크게 "이" 막 이래요. 근데 그러면 "20 더하기 30이 뭐야?" 이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응." 이래요. "뭐라고?" 이러면 "응." 대답을 안 합니다. 끙얼끙얼 거리다 말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봐요. "1 더하기 1이 뭐라고?" 그러면 "2" 막 이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우리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실력이 없죠. 실력이 없는 상태에 누군가한테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성인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직업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얕은 지식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확신과 실력은 그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주변을 보지 마세요. 오로지 사장님만 보세요. 형제 라인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 스폰서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스폰서가 백만장자건 천만장자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내 옆에 형제 라인이 백만장자, 천만장자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 형제 라인이 보이다 안 보이면 그냥 신경을 끄세요. 그런 거에만 되게 유독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파트너도 귀신 같아요. 잘 나오지도 않는 파트너인데 갑자기 카톡이 와. 사장님, 왜 요새 이분 안 보여요? 그룹 미팅에 또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막 이래. 아니 사장님 왜 남의 파트너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사장님 파트너에 관심을 쓰시면 돼요라고 사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앞가름이나 해."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돌려 말하는데 그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정작 본인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한테 모든 관심을 다 쏟느라고 내가 지금 내 사업이 어떤지,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남한테 관심을 가질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뉴스킨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한테 신경 쓰고 내 사업, 내 인생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한 거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 스폰서님이,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래요. 파트너 사장님이 이래요, 저한테. 아, 사장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을 못 하겠대요. 제가 그러죠. 사장님, 그럼 제가 왜 바쁠까요? 뭐 때문에 바쁠까요? 그랬더니, 파트너 사장님들이 막 뭐 얘기하고 후원해달라고 하니까요. 그쵸?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 때문에 제가 바쁜 건데, 왜 사장님은 그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음. 사장님 때문에 제가 바빠야 되지 않아요? 어. 저는 사장님이 사업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라면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루비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스폰서한테 그럴 거예요. 사장님, 제가 이때까지 루비가 될 거예요. 기한을 정해놓은 저의 목표를 말하고 정말 제가 루비가 될 때까지 그 어떤 거에도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갈 건데 제가 루비 될 때까지 사장님이 저한테 완벽히 밀착하셔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1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절대로 저는 사장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고 이때까지 반드시 루비가 되는 걸로 보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겹쳤을 때 저를 먼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루비가 될 거예요. 라고 저는 제 스폰서를 저한테 묶어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눈치를 봤었고요. 제 스폰서가 바쁠까 봐 언니 이때 뭐 해요?"를 먼저 물어봤었고 그럼 그분 애프터 한 다음에 "혹시 저 시간 돼요?"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그렇게 사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요. 제 집 사업에만 집중하고 정말 이기적으로 사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 라인들한테 제가 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죄송하지만 멋있을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우리 머릿속에 멋있다라고 하는 건 뭔지 다 아시죠? 그냥 좀 뭔가 화려하고 그리고 겉모습이 좀 멋있어 보이는 뭔가 억척스럽지 않고 그쵸? 노트북 하나로 뭔가 어 사업 설명 한 번 그냥 프레젠테이션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업은요 일단 짐이 많아요. 미국은 어때요? 한국은 짐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제 파트너 사장님이 어디를 가신대요. 제가 "사장님 안진뱅이 되겠어요." 그랬거든요. 한쪽엔 자기 가방, 파일을 겨드랑이에 끼고 한 손에는 대문 가방, 한 손에는 그 양자 측정기 이렇게 들고 이미 대문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갈바닉부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가방에 파일을 옆에 꼈죠. 양손 들었죠. 힐 신었죠. 정장 입었죠. 어. 차를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순간 소비자가 뭐라 그래요? "야, 난 너처럼 하라면 진짜 못하겠다."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다니죠. 우리는 일단 누군가한테 체험을 보여줘야 되고요. 누군가한테 뭔가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고 나의 열정을 표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치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따라올 수 없는 멋있는 사람이 돼 있죠. 이 사업은 제가 맨날 파트너자님들한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저도 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오늘 나의 미팅이 얼마나 억척스러웠나. 오늘 나의 하루가 얼마나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모습이었나. 이게 오늘 나의 하루를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어차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같진 않겠지만 진짜 차에서 내릴 때 똑같죠. 일단 운전해서 편하게 가는 건 맞는데 내려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갈 때 어때요? 장난 아니게 이렇게 막 다 들고 이렇게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멋있는 사업일 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굉장히 멋있어지는 사업이죠.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는 따라올 수 없는 멋있음이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최혜원 사장님이라고 아시죠? 처음에 뉴스킨을 시작하고 나서 뉴스킨 쇼핑백이 너무 싫어 가지고 맨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명품 쇼핑백 있죠. 페레가모, 샤넬 이런 쇼핑백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오늘 거기 뭐 갖고 왔어?"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래요. "뭔데?" 그랬더니 대문 가방인 거예요. 야 나는 진짜 대문 가방 저거 못 갖고 다니겠대요. 저걸 갖고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대. 친구를 만날 수가 없대요. 근데 결국 거기 열어보면 미스트 있고 갈바닉 있고 막 머리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오히려 그렇게 대문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야 내가 오늘 너한테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 건데 볼래?" 이게 낫지 않아요? 쇼핑백 열었는데 거기 이만큼 들어있는 것보다? 근데 결국 그거 몇 번 하더니 알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남자분은 백팩에 갖고 다니는데 백팩은 어떠냐면요. 가방 이렇게 자크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 쏟아져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남들한테 가방 딱 열었는데 무슨 물건 다 갖고 와서 팔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대문 가방 뚜껑 조심히 열어서 그쵸. 누군가한테 내가 나의 사업을 자신 있게 보여줘야 원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가 뭔가 약간 좀 주춤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도 너무 자신 있으면 '어 저거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심리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멋있게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억척스럽고 정말 진절머리 나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날이 쌓이면 쌓일수록 끝은 가까워 오더라고요. 오늘 나의 하루가 얼마나 처절했나, 오늘 나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진짜 타협이 없었나에 따라서 나의 끝이 점점점 가까워져 온다라는 걸 분명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정말 진짜 최고의 스폰서는 현장감이 몸에 배 있는 스폰서예요. 이거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이론으로만 한 스폰서가 아니라 현장감이 매 순간 미팅 때마다 몸에 배어 있는 스폰서가 정말 최고의 실력 있는 스폰서인 것 같아요. 파트너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폰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그냥 뭔가 이론적으로 책에서 본 내용대로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겪어 본 걸 토대로 "사장님 제가 이때 이렇게 해 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분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저를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뭐 카톡 내용을 내가 쭉 본 다음에 "아 그러면 사장님 이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내가 겪어 본 거에서 현장이 살아있는 스폰서링은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근데 그건 언제 쌓이냐면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기 전에 쌓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내가 최고 직급자가 되기 전에 정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재수 없는 일이 다 나한테 올까?' 아주 좋습니다. 한 번도 남들이 경험해 보지 않는 걸 내가 경험해 본다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겪어보지 않은 걸 내가 겪어본다라는 것도 정말로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와도요, 나는 모든 부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문제가 생겨요. 특히 라인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골드일 때 내 파트너 한 명 때문에 절절매죠. 그럴 때 파트너가 그래요, 저한테. "와, 사장님은 어떻게 15 라인으로 팀 엘리트가 되셨녜요." 한 명 때문에 저도 미치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명한테 문제가 있고요. 이게 괜찮아지면 옆에 라인이 또 그러고요. 이게 또 괜찮으면 저 라인이 또 그러고요. 모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 제일 불안한지 아세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조용할 때. 가장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을 때 조직은 커져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때그때를 내가 극복하면 되는 그냥 나에게 하나의 넘어야 되는 그냥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어떡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저 이번에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러다가 뉴스킨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아 지금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만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결과가 더 좋을까요? 같은 문제 같은 상황 어 뭐 같은 환경에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에 있어서 결과가 다른다라고 하는 건 진짜 생각의 힘이 크다라는 거죠. 생각을 다르게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와.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뉴스킨에는. 음. 내가 나를 보는 습관을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나 관대하고요. 남에게 너무나 진짜 강한 기준을 둡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나한테 있어서만큼은 진짜 철저하게 강한 기준을 두시고요. 상대에게 아무런 기준도 두지 마세요. 어. 그게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부정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습관은 지금 보세요. 사장님들이 강의 듣고 있는 모습이 100점 중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내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줘 보세요. 그리고 내 점수 매긴 만큼 내 파트너들의 100 명이 생겼는데 그들이 강의를 다 똑같이 100 명이 그렇게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오늘 사장님들의 강의 태도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내가 오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내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모습이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대충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안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시간을 때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안 살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운이 남아서 이 사람이 그냥 오늘 집에 돌아가더라도 내가 생각날 수 있게 내가 오늘 끝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고 데몬을 하고 있나요? 뭔가 유체 이탈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습관 같은 게 생기면 그 순간 내 자세가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나를 보는 습관은 매 순간 필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철저하게 뉴스킨이 원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원하는 사람이 리더인데요. 왜 리더가 돼야 되냐면 뉴스킨에서는 리더 아닌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왠 줄 아세요? 뉴스킨 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스킨 사업이고요.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는 리더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월급을 결정할 수 있고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1인 기업가를 얘기해요. 1인 기업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업의 형태는 일반 기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영업부서, 마케팅부서, 그다음 무슨 인사팀,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죠. 그 부서의 모든 역할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도 뽑아야 되고요. 내가 리크루팅을 하는 거죠. 내가 영업도 해야 되고요.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야지만 뉴스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뉴스킨 비즈니스이기 때문인 거예요. 뉴스킨 영업이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마진을 남기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리더가 안 돼도 됩니다. 판매만 잘하면 돼요. 판매는 리더가 아니어도 잘할 수 있어요. 리더는요, 판매를 잘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죠? 리더의 조건이 어떤지. 철저하게 뉴스킨이 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부정이 와도 나는 뉴스킨을 그만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정을 내가 딛고 더 강한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10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10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리더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와서도요. 나야 나. 나니까 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돼.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나는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될 거야. 어제 얘가 안 샀으니까 나는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유를 내가 안 될까 봐가 아니라 내가 될 거니까로 바꾸시면 부정은 오지 않아요. 혹시 사장님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 사장님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요? 사장님들의 모습. 슬럼프가 왔을 때 내 모습. 이건 제가 PPT에 넣지 않은 건데 슬럼프가 왔을 때 나의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잠수를 타시는 분도 있고요.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징징거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이 사업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리더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리더들은요, 굉장히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슬럼프가 왔다라고 해서 내 파트너들이 내 슬럼프를 알게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만 그 슬럼프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어 기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힘든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나의 행동이에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방어 기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뭐 내가 좀 요새 힘들어. 그래서 갑자기 잠수를 타서 2달 내내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쵸? 내 파트너가 조금만 힘들었다 하면 잠수를 타. 그런 파트너가 과연 이 사업을 잘 해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몸만 좀만 힘들어. 그러면 징징거리고 울고 막 옆에 있는 형제랑한테 가가지고 부정을 엄청 퍼부어대고 막 스폰서한테 맨날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이 사업을 보여줘서 그래. 막 이래. 그런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 뉴스킨에서 백만장자가 될 거란 생각을 그 어떤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뉴스킨뿐만 아니라 밖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방어 기제는 이 사업에 있어서 필수예요. 내가 만약에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얼른 하루빨리 고치세요. 그게 이 사업에서 가장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뛰게 하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가치였어요. 가치. 가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가치의 힘은요. 무릎도 꿇게 합니다. 땅도 기울 수 있게 만들어요. 정말 삿대질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어 제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제가 요새 진짜 애를 낳고 얼마나 정말 많은 인생이 바뀌었냐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정도가 이 정도까지 있다라는 걸 애를 낳고 처음 알았어요. 진심으로 우리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내 눈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 완전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그쵸? 내가 없더라고요, 내가. 다 그래요? 모든 엄마들이 그런가요? 저 너무 유별난 건가요? 그 정도의 내 아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가 지금 저 앞에서 트럭이 달려와. 저는요, 0.1초 만에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내 아이의 가치죠. 진짜 유치하게 표현해 볼까요? 오늘 중요한 강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피스 하얀 색깔 원피스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힐 이만한 거 신고 가방 딱 메고 집에서 딱 나왔어. 또각또각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뭔가 큰 트럭 사이에 반짝반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50원짜리가 새 돈이 거기 이렇게 바퀴에 딱 껴있는 거야. 그럼 그걸 보고 가면서 어때요, 사장님들은? 아, 50원이다. 저거 주워야겠다 하고서 힐 이만한 거 신었는데 무릎 꿇어가지고 그 50원을 주술라고 하나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아, 50원이네 그냥 그러고 지나가죠. 근데 가다 보니까 그 트럭 바퀴 사이사이마다 5만 원짜리 이만큼 뭉치야. 딱 봐도 500만 원 돼 보여. 이 뭉치가 10개가 팍팍팍팍 껴있는 거예요. 어때요? 보고 나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주변을 보겠죠. 누가 있나 없나. 그리고 신발을 벗고 치마를 엉덩이까지 올리고 무릎 꿇고 머리부터 기어 들어가서 어때요? 그쵸. 드레스 다 찢죠. 치마 다 찢고 힐 벗고 일단 다 끼워서 막 옷에다 막 다 끼워가지고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와, 나 이거 치마 다 찢어지고 까맣게 돼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죠. 너무 기쁘죠. 근데 내가 그 50원짜리를 줍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그냥 저거 한번 줍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줍다가 살짝 구부렸는데 엉덩이가 팍 찢어졌어. 그러면 어때요? 아, 나 진짜 이 50원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5만 원짜리 돈 뭉치의 가치 아닌가요?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머리부터 기어 들어가게 해가지고 엉덩이 다 보이게 옷 다 찢어서라도 그걸 갖고 나오겠다는 그 마음. 내가 이 뉴스킨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매일 상기시키냐에 따라서 더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클수록.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신념이라고 얘기도 하죠. 신념.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동일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까지는 진짜 너무나 많은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갖지 못한 걸 가지려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셔야 해요. 우리 지금까지 맨날 했던 행동들로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삶, 내가 진짜 뭔가 돈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뉴스킬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행운아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래요. 넌 정말 운이 좋았다고. 근데 저는 그러죠. 운이 좋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치만 속으로는 말해요. 모든 건 다 내가 만든 거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난 앞으로도 내 삶을 내가 만들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너에게 왜 하냐고 물어보겠지만 훗날 그들은 너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해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미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3천 GV를 어떻게든 해내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부스트 쓸 사람 30명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한번 써봐. 꼬셔보기도 해야 되고요. 야, 이거 진짜 아니면 내가 환불해줄게. 막 이런 으름장도 놔야 되고요. 한 번만 써주면 안 돼. 부탁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어마어마하게 창대한 일이라는 걸 사장님들께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 반드시 정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 너무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사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